안녕하세요. 한국기업평가 1실장 최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내년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일시적 수요 정체기,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했습니다. 2차 전지의 수요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시기에 투자에 대한 완급 조절을 통해서 레버리징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 환경은 올해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실적은 셀업체는 개선되면서 소재업체는 저하되는 모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우선 2023년 동향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업황 부진과 제품 판가 하락으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업종별로 실적 방향성은 상이하였습니다. 2023년 배터리 셀 및 소재 출하량 성장 약화와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인하 등으로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었는데요. 경기 침체 및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여력이 감소한 가운데 중국, 독일 등 주요국의 보조금 축소로 전기차 실질 가격이 상승한 결과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의 수요 둔화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배터리 셀과 소재 업종 공이 성장 정체가 나타났으나 두 업종 간의 수익성의 방향이 상이하였는데요. 배터리 셀 업체는 북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대규모 AMPC 보조금 수익을 인식하였고 생산 수율 향상 그리고 제품 믹스 개선 등을 통해서 양호한 영업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소재 업체는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역래깅 효과로 마진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업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서 저조한 수익성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 2차전지업의 사업 환경 전망은 비우호적이라고 봅니다. 올해 4분기에 테슬라, 포드, GM, 폭스바겐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공장 증설을 연기하거나 투자를 축소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전방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계획 하향 조정으로 인해 배터리 구매 시점을 이연하는 등 재고 조정 효과 역시 업계에 부정적일 것입니다. 더불어 테슬라의 가격 인하 정책으로 촉발된 가격 경쟁을 고려하면 2024년에는 저가형 배터리를 향한 완성차 업계의 니즈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업체 대비 고가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에는 비우호도가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해외 의료기관, 즉 FEOC 가이드라인 발표로 단기적으로 투자 부담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죠. 유럽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그리고 올해 12월 이후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시행, 그리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조금 불확실성 및 완성차 업계로부터의 보조금 공유 요청 등도 업황의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실적 전망입니다. 우선 셀 업체인데요.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서 올해 대비로는 매출이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익성은 AMPC 효과와 수율 개선에 힘입어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성차 업계의 AMPC 쉐어링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수익성 개선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일부 증설 투자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지만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투자 부담이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소재업체의 실적은 올해 대비 저하될 것으로 봅니다. 역래깅 효과가 이어지면서 상반기까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반기에는 광물 가격 하락이 진정되면서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리라고 보지만 개선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커버리지 및 레버리지 지표는 약화되리라고 보는데요. 광물 가격 하락으로 운전자본 부담이 줄어드는 점은 다행이지만 영업현금 흐름이 줄어드는 가운데 국내에 투자가 계속되면서 재반 재무지표가 올해보다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배터리 셀 업체는 차입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현 수준의 신용도를 유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재 업체는 일부 하향 모멘텀이 존재하지만 투자 조절이나 자구 계획을 통해서 재무 여력을 확보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투자 계획 축소 여부와 저가형 배터리 양산을 통해 중장기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Q&A 부분인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내년도 2차 전지업 신용도 상에서 키 이슈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셀 및 소재업체 공이 실적 방어 여부 및 차입금 확대 폭의 제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격적 투자의 이연 여부를 살필 것입니다. 이 외에 셀 업체는 해외 공장의 수율 안정화를 점검할 것이고요. 소재업체의 경우에는 광물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추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형 배터리 기술 개발을 통한 사업 경쟁력의 제고 여부와 시장 점유율 추이를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유가 급등 등으로 예상보다 경기가 부진할 경우의 영향인데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 시점을 이연할 것이므로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약화돼서 실적이 저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사가 보유한 대규모 수주 잔고 등이 실적 저하를 일부 완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해외 제2 공장 관련된 일정 변경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엔솔과 GM이 터키 공장을 철회하였고요. 테네시 공장의 가동을 연기했습니다. SK온과 포드 역시 켄터키 2공장 가동을 연기했는데요. 기존 공장의 가동률 조정을 통해서 단기 수요에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어, 기존 수요에 대응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둔화하는 전방 수요를 고려하여 준공 일정을 변경함으로써 신규 공장 가동률 저하에 따른 고정비 부담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투자 지출이 축소되면서 현금 유출 부담이 완화되므로 재무 완충력의 확보 측면에서도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투자 이연이 사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해외 의료기관 FEOC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영향입니다. 12월 1일자로 미국 재무부가 해외 의료기관 FEOC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제3국, 예를 들자면 한국의 소재 기업이라도 해외 의료국, 즉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FEOC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FEOC의 배터리 부품 또는 핵심 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수치를 위해서 합작회사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업체의 지분 매입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자금 소요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북미 배터리 공급망 내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업체 시장 지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유업체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